안녕하세요. 스탁투게더입니다. 자, 오늘 이수화학이요. 인적 분할 소식에 이 장 초반 12% 급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9% 수준의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분할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죠. 원래 주식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사실 물적 분할이 악재고 인적 분할은 호재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인적 분할에도 이제 숨겨진 어떤 꼼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물적 분할 이 사례가 있었잖아요. LG화학에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LG화학에서 어땠습니까? 주주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었죠. 왜냐면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을요 물적 분할로 해서 띄어내면요, 이 LG화학의 알짜배기 이 사업권의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어떤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하나도 인정받지 않게 되다 보니까 주주들의 반발이 엄청났었죠. 그래서 LG화학이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사해가지고 별도 법인으로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이때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요. 그럼 소액주주들은요, 가치가 이제 지분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회사에만 기업 공개 IPO가 진행이 되면요,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모회사에서만 이제 할인 요소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그럼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일단은 기존 이제 분할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이렇게 지분율대로 신선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할을 하는 건데, 인적 분할이 그래서 주주 구성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A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설 회사 주주 그 구성 비율이 기존 회사의 주주 구성 비율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바로 인적 분할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A 회사에 인적 분할을 해서 A 회사랑 B 회사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분할 전 이 A 회사의 주주 구성은요, 갑이 뭐 예를 들어서 50%, 그다음에 을이 39%, 병이 11%였어요. 그런데 인적 분할의 이 결과로 신설된 B 회사 주주 구성 역시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를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구조의 이 인적 구성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물적 분할과 이렇게 헷갈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없어서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조금 더는 측면에서는 선호하는 편인데,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존속법인이랑 이렇게 신설법인 간의 주식 배정 비율 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인적 분할이 되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독립한 회사가 되면서 분할 후에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가 이렇게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을 해가지고 지배력을 또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서 전환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물적 분할의 경우는요, 이렇게 분할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는 신설법인의 주식 소유권이 기존 회사의 주주와 기존 회사 중에 누구에게 쥐어지느냐, 이거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과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사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물적 분할에 했었던 그 경우에서도 상당히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의 분노가 많았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대선 주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무분별한 물적 분할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LS 일렉트릭 이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LS 일렉트릭 입장에서 단순 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해서 EV 릴레이 이 생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LSE 모빌리티 솔루션 이거를 주식회사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밝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EV 릴레이 이 사업에 대한 분리를 통해서 기존 이 존속회사는 전력 그리고 자동화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었는데, 당연히 주가가 급락했죠. LSE 모빌리티 솔루션 이거에 대한 상장은요, 당연히 신설 자회사가 IPO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LS 일렉트릭이 보유한 이 LSE 모빌리티 솔루션의 지분 가치는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EV 릴레이 이 부분의 성장성을 보고 LS 일렉트릭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통수 맞는 거예요. 뒤통수.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똑같은 사례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CJ ENM도 어떻게 했습니까? 눈치 보다가 물적 분할 철회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 다시 반등이 나왔고, 최근에도 DB하이텍이 물적 분할 철회한다고 해서 조금 뭐 하락세를 멈추고 조금씩 반등이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인적 분할을 이제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OCI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번에 또 이수화학 다 주가가 내려갔어요. 인적 분할이 왜 내려가느냐? 여기 보시면은 대주주 이익을 위한 기업 분할은 주가에 오히려 악재다라는 기사가 있죠. 전문가들이 기업 분할의 이유, 진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분할 이후의 성장 전망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듯이 특히 이 대주주가 알짜 기업의 이익을 독점하거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을 결정한 것이라면은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게 지주사, 이 지주사로 변환되는 이 인적 분할도 여기 속내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OCI 경우에 기업 분할 결정은 사업 구조 개편 외에도 오너 일가인 이우현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됐다. 그래서 OCI 홀딩스가 이렇게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위해서 신설회사인 OCI 지분을 공개 매수하는 과정에서 OCI 김영식 보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 공개 매수에 응모한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을 현물 출자를 받고 OCI 홀딩스 주식을 신주로 발행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이 부회장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OCI 홀딩스 보유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OCI 지분을 현물 출자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온전히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가의 변동폭이 컸다라는 것이고, 현대백화점의 이제 분할 결정 사례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에 원래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뭡니까? 이 한무 쇼핑에 주목을 했다. 한무 쇼핑에 주목을 한 이유는 당연히 여기 뭐 충천점, 뭐 무역센터점, 킨텍스, 충청, 뭐 목동, 남양주 아울렛, 김포 아울렛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2천억이나 되는 이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요, 현대백화점 홀딩스 이게 지주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이렇게 있고 현대그린푸드 뭐 이렇게 있는데, 현대백화점 홀딩스를 신설회사, 그러니까 지주사로 설립을 하고 현대백화점을 존속회사로 이렇게 기업 쪼개기를 하면서 한무쇼핑이 원래 있었는데 현대백화점 홀딩스의 자회사로 두기로 했다. 한마디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인적 분할이 진짜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렇게 한무쇼핑은 찢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분할의 진짜 목적은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한무쇼핑을 활용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에 이제 그러니까 자회사로 뒀어야죠. 주주들을 위한다면은요, 이렇게 뒀어야 됩니다. 인적 분할이라는 그 틀 속에서도 이렇게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수화학의 이렇게 사업 부문을 살펴보시면요, 주식회사 이수가 뭐죠? 바로 지주사죠. 지주사. 그 다음에 석유화학 부분에서 이수화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가라포니스도 있고, 이렇게 건설사업 부분 이수건설이 있죠. 그리고 의학사업 부분에 이수앱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석유화학 부분이요 76%, 그리고 건설이 21%, 의학이 2.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공시를 보시면요, 석유화학 사업 부분, 그러니까 이수화학에서 이렇게 석유화학 사업 부분과 정밀화학 사업 부분으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결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최근에 진행 중인 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의 이제 황화리튬 생산을 하는 이 신사업을 정밀화학 사업 부분에 귀속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수화학의 인적 분할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서 5월 1일에 이 분할 기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요. 분할 비율은 거의 0.8대 0.2 수준입니다. 그래서 분할 신설법인의 이 상장일은요 5월 31일인데, 기존 주주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 분할 방식이어서 이수화학의 기존 주주는요 분할 신설법인의 지분 역시 동일하게 확보된다. 그래서 이번 인적 분할의 이수화학의 사업 부분 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핵심 역량에 이렇게 집중하기 위함이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수화학은 최근 그린바이오, 수소유,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를 개발을 해서 친환경 회사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LAB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수화학에서 세탁세제 원료로 사용하는 이 LAB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산물이 뭐죠? 바로 황을 이용해서요, TDM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NO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품화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황화리튬에서는 양산 기능에서 황 가공 기술력이 상당히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LAB에 대한
중요 부산물이 이 황을 이용해서요 제품화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에 대한 원료의 저가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의 국책 과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핵심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이 황화 리튬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황화 리튬을 국내 유일 생산한다는 것이 바로 이 메가 포인트다. 그래서 이수화학의 주가가 훨훨 날아갔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 본 산업인 이 LAB가 바로 매출 캐파를 지탱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던 주요 이 척도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 LAB와 BAB 그리고 MP가 포함된 이 석유화학 사업 부문의 이 존속 부분에서 또 그린바이오랑 이제 수소 사업을 귀속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TDM 그리고 NOM 말씀드렸죠. 그리고 NDM 등을 생산하는 정밀화학 사업 부분에 이게 바로 신설입니다. 신설. 여기에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전해질 원료로 사용하는 이 황화리튬 알짜배기 이 황화리튬을 귀속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려아연 지금 사태잖아요. 고려아연에서 LG랑 이제 한화 간의 상호 지분 확보에 대한 그 부분 경영권 분쟁을 떠나서 실제 회사들이 밝힌 목적대로요. 전동차 배터리에 대한 소재 등의 이 사업 협력 시너지가 부각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의도에서도 자사주 교환 이후에 지배주주 측의 의결권이 강화된다면요.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은 작아진다는 그런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기존 주주에게 이 지급될 배당 이익이 자사주를 얻은 신규 주주들에게 분산된다는 점에서도 소액주주들에게는 불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에서도 관련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국회를 통과 못했어요. 이후에 이제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주류가 되면서 관련 자사주 규제 여론도 힘을 좀 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문에 이제 예전에 논란이 됐던 인적 분할 시에 자사주 신주 배정 사례도 최근에 빈번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이수화학이 인적 분할을 결정한 거, 이 회사가 2.7%의 자사주를 보유 중이거든요. 인적 분할 후에 이 분할 존속 회사가 2.7%의 자사주를 보유하고요. 그다음 분할 신설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요. 의결권이 없던 이 2.7%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서 앞서서 이 고려아연 사태랑 비슷하게 대주주과의 그리고 소액주주 간의 이 평등 원칙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대한제강도요. 인적 분할 결정했었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자사주가 무려 24.6%나 돼서 의결권이 부활에 따른 이 지배주주의 이권이 커졌다. 그래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의 불이익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이수화학과 이 대한제강 모두 지배주주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이 이 대주주의 이해관계랑 맞물리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자사주 논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제 입법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활발했던 그 당시에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요. 인적 분할이 필요했었던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철회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외 주주 환원 정책에 호응을 하면서 이익 소각을 통해서 자사주를 모두 처분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정권과 이 국회 지형 변화로 인해서 규제 법안에 대한 통과가 요원해지면서 일부 대기업의 집단은 그 지배구조 개편 시에 여전히 자사주를 활용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빨리 개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태들 계속 소액주주들이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그래서 이수화학이 이렇게 떡락을 하는 겁니다. 엄청 내려가는 거예요. 심하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이수화학에 대한 보고서, 인적 분할에 대한 가치 평가, 그리고 목표가 산정, 그리고 세력들의 수급 방향, 세력들이 기업이 그리고 또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창구에서 주 세력들이 이렇게 끌고 올라왔는지에 대한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이번에 다시 또 창구 분석을 해서 이수화학이 이제 저점에서 이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저희가 맥점을 짚어드린다는 거죠. 이 보고서는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이수화학 주주님들 아니면은 이수화학을 저점에서 신규로 잡아가지고 이게 수익을 내실 분들만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요. 위에 전화번호 아시죠? 010-2930-4112 이 전화번호로요.
이수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이수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대응 전략 체크해 드려가지고요. 출구 전략까지 다 짜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신설법인들 이 법인을 통해서 5월달에 이렇게 신규 상장하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저희가 브리핑 해드렸으니까요. 그 종목으로 또 빅수익을 낼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 다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시중에 인적 분할했다고 이거 호재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지금 사라고 하는 그 방송들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인적 분할에 대한 꼼수 과정들을 모두 체크하지 못한다면요,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어떤 보고서, 리포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위에 전화번호로 남겨주시는 거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